함께 만들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네트워크 세상. 디지털 성착취 예방교육 1차 시입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보실까요? 첫째, 디지털 성착취 개념과 사례를 찾아보고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을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에 동의 없는 촬영, 배포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 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적 착취를 말합니다.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길들이는 디지털 그루밍이 동반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성착취가 왜 범죄인가? 그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 때문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와 협박으로 받은 영상물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거죠. 또한 불법적으로 얻은 영상을 유포했다면 그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먼저 보시면 피해 유형별로 유포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촬영, 성희롱과 성매매도 있습니다. 오른쪽 원 그래프를 보시면 불법 촬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바로 아는 사이, 배우자 또는 전 연인, 학교와 회사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시면 여성이 88.1%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왜 여성이 많을까요?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여성이 약자인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유리천장지수 OECD에서 꼴찌,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116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 인권 침해를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적인 규범, 성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로 인해 여성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유형의 지인 능욕이 있습니다. 지인 능욕은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SNS에 일반인 여성 사진을 캡처, 저장해서 인터넷에 여성의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 신상 정보를 사진과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인 여성 사진과 음란물 이미지를 합성,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학생들 중에 친구 사진을 캡처해서 다른 연예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합성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지인 능욕에 해당됩니다. 꼭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캡처한 후 다른 사진과 합성해서 올리는 모든 것을 지인 능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인 능욕의 피해자에 있어 여성이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식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인 능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국민청원을 한번 볼까요? 오늘 수업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 청원에 동참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디지털 그루밍입니다.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입니다. 마부가 말을 길들이는 과정으로 말의 털을 빗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고민을 말해봐. 도움이 되고 싶어.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거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신뢰관계 형성은 정서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쓰인 수법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해서 정보를 하나 둘 캐냅니다. 나중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내는 악랄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최근 피해를 당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14살 A양의 어머니는 딸 앞으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A양과 약 한 달간 문자를 주고받던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주소를 제가 잘못 적어서 잘못 쓴 것 같다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미성년자 성추행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B씨는 올해 2월 중순 A양의 트위터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양은 사진 10여 장을 보냈습니다. 다그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독이면서 뭔가 하게끔 이거 보여줘, 이거 해줘, 사진 보내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B씨가 그루밍과 협박의 수법을 동시에 썼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합니다.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뭐 범죄자, 가해자가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친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A양 측은 B씨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그루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호하게 NO라고 거절하기입니다. 싫어, 됐어, 꺼져 등등 다 가능합니다.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나에게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접근할 때, 메신저로 연락하자고 할 때, 부모님께 절대 알리지 말고 만나자고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할 때입니다. 둘째, 보호자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말하기입니다. 꼭 말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어른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내가 믿을 만한 학교 선생님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알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그루밍, 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성폭력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아동에게 말을 거는 시도만 해도 그루밍으로 처벌합니다. 노르웨이는 성폭력을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는 행위를 그루밍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였죠. 디지털 성착취 개념, 사례, 문제점,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 대처. 대처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거절하기, 말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성착취의 사례, 문제점 이해, 디지털 성착취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